언어는 선택지를 늘리는 힘이 된다. 요즘 7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 7가지를 모두 기억하기도 어려울 만큼 요즘 세대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영어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영어 공부는 단순히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기술이나 능력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지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인생이 가져다주는 기회의 폭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다양성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예로 거주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갑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한반도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함께 존재합니다. 성별, 부모와 형제, 출생지, 외모 같은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많은 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영어 사용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평생 같은 장소에서만 보내고 싶으신가요? 매일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은 잠시 전력 질주를 멈추고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어라는 제한이 사라지면 내가 살아갈 곳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훨씬 더 넓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IMF로 경제가 어려워진 한국을 떠나 미국과 영국에서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영어라는 장벽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낮았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 하나 덕분에 저는 지난 25년 동안 총 6개 국가, 9개의 도시에서 살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에 이주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저에게 딱 10번째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나면 다음 정착지를 선택할 때 그동안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교육 인프라는 완전히 배제할 생각입니다. 대신 따뜻한 날씨, 편리한 생활 인프라, 그리고 합리적인 물가를 누릴 수 있는 나라와 도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결국 저희는 인생의 각 단계마다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다니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영어라는 언어를 정복하게 되면 단순히 한 가지 언어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인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스스로 느끼던 한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어는 죽기 살기로 덤벼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영어를 정복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드리기에 꽤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영어 정복에 대한 수많은 팁과 조언이 존재합니다. 많은 조언자들이 자신이 터득한 영어 공부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언어적 능력과 소질이 다르고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여건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해도 경제적 여건이나 시간적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대로 따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발견한 영어 실력 향상법을 자신 있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조금 독특합니다. 바로 저의 범상치 않은 기억력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아내의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지금 몰고 다니는 자동차 번호판도 잘 떠올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집 주소를 외우는데도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호텔리어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8년이나 거주했지만 저의 저주받은 기억력 때문에 인도네시아어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웬만한 생활 회화에는 문제가 없었던 아내와는 비교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언어에 특별한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영어 정복법은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좋다고 알려진 방법들을 거의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대학 3, 4학년 때는 모든 교양 수업을 영어 수업으로 대체했습니다. 영어 수업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영어 교육학과 학생이 저를 복학생 선배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동시에 서울 종로에 있는 유명 회화학원도 다녔습니다. 매일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영어로 대화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곳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화학원을 열심히 다녀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이번에는 민병철 생활영어, 오성식 생활영어 같은 카세트 테이프 강좌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다녔습니다. 한동안은 같은 미국 드라마를 수십 번 반복해서 보기도 했고 CNN 뉴스를 열심히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밥벌이를 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동안 팝송 수십 곡을 외우며 공부한 적도 있었고 아주 잠깐이지만 통역대학원 준비반에 들어가 제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을 몇 개월간 따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20대 중후반의 제가 영어를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미미해 상심하던 시기에 저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영어 정복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영어 강사 중에 저와 이름이 같은 정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서점에서 정철 선생님이 쓴 책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영어 원어민이 1분 동안 평균 속도로 말하면 대략 130단어를 말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1분 동안 눈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수가 130단어 이상이 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당연한 논리입니까? 눈으로 읽고도 이해할 수 없는 영어를 어떻게 귀로 듣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영어로 소통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영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읽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영어권 사람들이 1, 2분이면 말할 수 있는 분량의 문장을 해석하는데 5분에서 10이 걸린다면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영어와 씨름해 왔으면서도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어이없을 정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영어 실력 향상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당장 회화 공부를 잠시 멈추고 영어 책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책, 저 책 많이 읽는다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 쓰인 영어 책 한 권을 선정해서 최소 10번 이상 반복해서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선택한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시라는 자기계발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책 한 권을 읽는데 꼬박 6개월이 걸렸습니다. 처음이라 모르는 단어도 많았고 내용도 생소했기 때문에 하루에 2페이지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읽을 때는 속도가 2배로 빨라졌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 350페이지가 넘는 영어책을 한 번에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세 번째 읽을 때는 한 달 정도가 걸렸고 5번째 읽을 때는 딱 일주일 정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10번째 읽을 때는 3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책을 적어도 15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한 권의 책을 10번 이상 읽으면 저자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수천 번, 자주 사용하는 관용구와 표현은 수백 번 반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저자가 구사하는 영어 표현을 습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저자가 말하는 방식처럼 말하고 저자가 쓰는 방식처럼 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의 책을 고르셔야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가치관과 사상,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책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일은 단순히 영어 실력을 키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철학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큰 고민 없이 선택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내용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 책은 많은 리더십 교육기관에서 교재로 사용할 정도로 뛰어난 인생의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지 않도록 선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인생의 기로에서 수많은 선택을 마주할 때마다 더 현명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의 사용 설명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2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10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어 전목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이미 미국에서 첫 번째 직장인 하얏트 호텔에 성공적으로 취업한 이후였습니다. 영어 공부는 남들 앞에서 유창하게 말하고 지적으로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어 정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언어는 결국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인생에서 훨씬 더 넓은 세상과 더 많은 가능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는 100년 이상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긴 인생을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장소에서 단 하나의 언어만 사용하며 살아가기에는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